자, 얘는 이제 공매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매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얘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왜냐면 얘는 방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공매는 온비드에서 세 가지로 나와요. 세 가지. 압류재산이라는 걸로 나오고요. 비압류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신탁공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데요? 그렇죠? 얘가 섞여서 나와요. 온비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첫 번째로 분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을 할 수 없어요. 자, 이제 압류재산이라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이 세부 용도가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네. 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택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네요. 다만 여기 보니까 대지가 하나, 둘, 셋이 있고요. 건물이 하나 있네요. 근데 건물이 몇 개예요? 511이에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억하세요. 건물 면적이 100평 이상이 되면 다가구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7억 9천이고 4억 4천만 원까지 유찰됐습니다. 자, 2억 9천만 원까지 유찰이 될 거예요. 이 물건은. 먼저 제가 권리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말소기준 권리는 뭐죠? 그렇죠. 얘가 되는 거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전입한 사람이 2023년 12월 26일이네요. 아, 그러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물건은 이제 재산명세를 통해서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뭘 확인해야 되는지 이렇게 쭉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단독주택으로 나왔는데 이게 다가구 주택이라고 되어 있네요. 1, 2층 다가구, 3층도 다가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야, 이거 법정이상권 있네요. 법정이상권이 성립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것들도 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리분석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요거. 자, 그러면 이 물건에 대해서 지도를 통해서 수요를 좀 파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게 풍기역이라는 KTX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동양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뭐 초등학교 막 이런 게 있네요. 이 노란색이 메인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 도로를 해서 여기에 이 학교도 가고요. 여기에 그 초등학교도 가고 KTX도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방이 없으면 여기에서도 월세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겠네요. 다가구 한번 이제 몇 년식인가 한번 볼까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건물 등기를 보면 1999년식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죠. 뭐냐? 이런 오래된 다가구 같은 경우는요, 언제 이 사람이 샀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이분이 보니까 근저당을 2021년 7월 16일에 3억 1,600이라는 거 보면 이제 이게 채권 최고액이죠. 그러면 약 4억 정도에 사신 것 같아요. 네이버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이제. 자, 이게 에어컨 개수로 보면 이제 방이 나오는 거야. 앞에 10개, 뒤에 8개, 그리고 위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구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예요? 다 해서 19개. 자, 아까 이게 사진 잠깐 보니까 이 네이버 봤을 때 뭔가 좀 특별한 뭔가 있었어요. 2022년 5월에 여기 보니까 이 건물 자체에 이 땅도 파놨고요. 샤시에 이게 막 하얀 게 막 붙어 있네요. 이런 거. 이거 뭐예요, 이거? 안 뜯어냈죠? 에어컨도 아직 없네요. 위에도 그렇고 창문도 하얗게 됐네요. 아, 그럼 좀 옛날 거 볼까요? 옛날 거? 2018년. 아하, 2018년 이렇게 생겼네요. 보이시죠? 여기가 알루미늄이네요. 2022년. 헐샷이다. 한 8, 9월 정도 이게 올 리모델링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다방 한번 봅시다. 하나 나왔네, 하나 나왔다. 50에 30 나왔네요, 50에 30. 요것도 연식이 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요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하나 더 팁을 드리면요. 지방은 공시 박스를 통해 가지고 월세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공시 박스는 이 정도 지역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지역에 월세나 이런 거 확인할 때요. 이 공시 박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영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주 교차로가 다 봤는데 안 나왔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 3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번 할게요. 30만 원인데 제가 월세가 얼마였죠? 몇 개? 19개 정도 됐죠? 그러면 월세가 뭐 그냥 어바웃셀에서 500만 원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수요를 이제 넣었을 때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방이 11개고요. 최신의 리모델링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았죠. 자, 이 물건은요. 히스토리 등기부 등본 보면요. 여기 보니까 임의경매라는 게 있네요. 그리고 2021년 7월 16일에 임의경매로 매각이 됐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경매로 진행되다가 이제 매각이 됐고요. 그리고
공매가 나왔죠. 공매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 23년, 22년, 23년 보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부동산 자체에서 22년, 23년, 3년, 23년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막 좋은 편 아니었죠. 그러면 이렇게 경매로 올 리모델링 할 정도로 현금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 다른 물건들도 투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하시다가 이제 이게 세금에 대한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저당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세금 때문에 나온 겁니다. 세금. 이런 물건의 특징이 뭐냐? 이제 감정평가서로 가면 재밌어지는 거예요. 자, 감정평가서로 가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있어요, 이게. 이 물건은요, 토지가 3개예요. 얘가 이제 이 공매로 나왔고, 건물만. 원래 여기 있는 토지가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거예요.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가지고, 법정에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자,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가 언제였죠? 말소기준 권리가? 2017년 7월 16일이에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법정이상권은 얘로 거의 다 풀립니다. 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먼저 이 건물이 있었냐, 뒤에 건물이 있었냐에 따라서 법정이상권을 이제 논해요. 너 언제 있었니? 언제 있었니가 중요한 거예요. 로드뷰는 2023년 5월에는 없었네. 그러면 여기 2023년 5월이거든요. 5월 이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5월 이후네. 그러면 요거는 법정지상권이 성립 안 합니다. 다만 요거는 아셔야 돼요.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지상권은 뭐냐? 그거는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로 진행될 때, 이것도 임의경매로 진행이 될 때 우리는 그냥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민법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고 민법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립이 된 이후에 이제 억울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럼요, 부자이커님. 공매로 사든가, 아니면 매매로 사든가, 아니면 강제경매로 이런 걸로 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 근저당만 인정해주면 다른 사람들, 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었냐? 관습법이라는 게 붙었어요. 관습법상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래서 관습법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얘네들은, 자, 공매로 낙찰받거나, 강제경매로 낙찰받거나, 매매로 했을 때도 얘와 거의 동등하게 정립됩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요건인 근저당 이후에 이 건물이 있다고 하면 판례에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정확히 말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있었지만 얘는 근저당 이후에 컨테이너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본비는 아시아 마트 해놨으면 뭐 이것도 월세 나오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뭐냐? 이게 있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대지. 얘도 보니까 얘도 대지죠. 근데 얘가 뭐예요? 과야, 과. 과는 뭐냐? 과수원이에요. 이걸 농지라고 하는 거예요. 농지는 뭐가 필요하냐? 이 농지를 살 때 농지증이라는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 해가지고 줄여서 농지증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과수원이라고 하면요, 농지증이 필요해요. 이래서 싸게 됐구만. 과수원이 어디에 있는지만 보면 돼요. 여기 보니까 주거지역이라고 있으면요, 농지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회라는 걸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